(3kg) 여러분들 너무 대단. 일주일에 3kg 빠진 거예요. 이 상태로 하면은요, 한 달이 지나면은 원상복귀 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살이 빠지고 있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저도 김꺾구님처럼 살이 너무 안 빠져서 고민이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 말고요. 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살이 좀 잘 빠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해서 드디어 살이 빠지게 되었는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살이 쪘던 이유가 호르몬제 복용 그리고 한약으로 체질 개선하려고 했었던 거 동시에 거의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리고 야식 먹고 당 중독으로 정제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돼서 이상이 많이 생긴 거죠, 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걸로, 실제로 혈당도 이제 식후에 굉장히 올라가는 거 느끼고 있어서 혈당 측정기도 구입을 했었던 거고요. 갑상선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많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 밸런스도 제가 알아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이살이 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말이 일리가 없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살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다이어트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성공을 해서 건강한 혈관을,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끝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빠져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갸름해졌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수면에 관련된 게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시거나 늦게까지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우리 몸에 밤에 나와야 되고 아침에 나와야 되는 호르몬들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런 거를 사이클로 해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꼭 잠을 밤에 자야 되나? 왜냐면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형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거를 선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궁금해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거나 이렇게 전혀 시차가 다른 곳에 살고 계신다면은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수면 시간을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해가 졌을 때, 그리고 어둑어둑해져서 저녁이 됐을 때 주무시고 해가 떴을 때 일어나야 그 호르몬에 맞게 활동하실 수가 있고, 그 호르몬이 이제 살찌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해요. 첫 번째는 수면. 그거에 따르는 호르몬 불균형이 오는 것이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수면 패턴이 조금 어그러져 있다고 하면 다시 재정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생제 장기 복용. 이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깨트리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하고 또 살찌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살찌게 하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우리 장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제 장기 복용이에요.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있어서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장기 복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더 살 빼기가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러겠죠. 스트레스 세상에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시겠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기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줬을 때 누군가는 15의 강도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5의 강도로 그 상황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이 느낄 때 15의 강도로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걸맞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는 거고, 5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그만큼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체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일적으로나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받건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건 하여튼 스트레스에 반응하시는 것이 예민한 분들은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해서 살이 찌는 것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고장이 나는 거겠죠. 그리고 운동 부족과 활동 부족,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도통 움직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활동 부족은 100%이고요. 운동 부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는 많이 바뀌긴 했는데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은 하셔야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찔리고 계신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날씨 춥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도 괜찮고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크푸드, 정제 탄수화물과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가신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어디에 몇 개에 해당이 되는지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이 뺐는지 과정을 초스피드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2년 넘게 다이어트를 했지만 전혀 몸무게 변화가 없었어요. 간헐적 단식, 18대 6, 20대 4, 정말 극강의 간헐적 단식, 72시간 단식, 키토제닉, 자연식물식. 몇 시 이후로 먹지 않는 거, 기타 등등. 최근에 9월에는 헬스장도 등록을 해서 주 3회 PT를 받았었죠. 하지만 PT 2달 받고 제가 인바디를 측정한 결과는 너무 처참했어요. 체지방 늘어나고 근육이 감소하고 2달간 열심히 피땀 흘린 그 결과가 너무 최악이라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강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할로윈인지 모르고 이태원 왔다가 길을 못 걸어가서 죽을 뻔했다고, 그날이에요. 할로윈인지 모르고 갔다가 거기 사람 인파가 너무 많은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안 가본 곳이 있었어요. 클럽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밀리니까 막 밀려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팔찌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날은 무료였는지 아니면 원래 거기가 이제 무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찌를 채워주더니 그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졸지에 범생이 패션으로 클럽을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굉장히 어둡고 음악이 빵빵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정말 저도 모르게 1시간 동안 음악에 몸을 맡겨서 춤을 추다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춤의 맛을, 리듬의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옛 추억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 나이트클럽 갈래? 여러분들 제 죽순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트클럽에 대한 옛 추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장장 3시간 동안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자다 일어났는데 몸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세상이 찌뿌둥한 게 아니라 너무 개운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딱 일어나서 제 아침에 이제 체중계를 재는데 글쎄 1kg이 무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절대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몸무게가 59.2인가까지 올라갔고요. 최대 내려온 게 아침에 쟀을 때 57.2에서 요지부동 56대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 밑은 내려가 본 적도 없는 상태로 이제 10kg가 찐 상태로 몇 년을 있었던 건데 1kg가 빠졌으니까 56.2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너무 이건 진짜 경축이거든요. 그리고 딱 봐도 몸이 슬림해진 거예요, 눈바디를 했을 때.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주 3회 헬스장 PT를 가서 무산소, 유산소 합쳐가지고 1시간 반을 하면 많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 4시간을 유산소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뭐 무산소도 같이 해도 춤추는 거는 약간 무산소, 유산소 섞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격렬하게 이제 했다 보니까. 그거다. 운동을 1시간 반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내 몸뚱아리의 지금 몸 상태가, 컨디션이 살짝 이제 움직여준다고 해서 빠질 정도의 그런 이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강하게 깨닫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맨날 클럽을 갔으면 좋겠지만 같이 갈 사람이 없고, 저녁에 그렇게 또 활동하면 너무 피곤할 거기 때문에 헬스장 머무는 시간을 늘렸어요. PT 받는 시간은 1시간 땡기고요. 출근 시간보다 4시간 30분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서 2시간, 2시간 반 마무리로 스트레칭이랑 유산소까지 해가지고 운동 시간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는 정말 죽도록 빼고 싶은데 절대로 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 어떤 식단, 어떤 뭐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 자연식물식 무슨 온갖 방법을 다 썼을 때 1일 1식 아무것도 나는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 시간을 한번 먼저 늘려보세요. 2배 늘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는 3시간에서 4시간 하룻밤만 하셔도 1kg는 감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은 그렇게 지속을 좀 해주세요. 단기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년 동안 살이 안 빠지니까 이거 천천히
진짜 한 달에 0.5kg 뺀다는 마음으로 진짜 인생에 천천히 빼야 되겠다. 너무 안 빠지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힘을 내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빠지니까 이제 마음을 바꾼 게 천천히 빼는 거 말고 단기간에 뭔가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단을 한번 지금 안 해본 식단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 하나랑 두부 한 모를 먹어요. 두유랑 같이. 근데 두유가 당이 들었잖아요. 정제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유 말고 여기다가 차라리 과일이나 아메리카노 그냥 이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당을 먹고 싶으면 정제당보다는 과일에 들어있는 당으로 섭취하시되 20g 넘어가는 막 심한 당 그런 거 말고 과일이나 아니면 그냥 아메리카노. 제가 어떤 두부 먹는지 어떤 계란 먹는지는 다 링크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점심에는 일반식을 먹어요. 그런데 쌀밥은 먹지 않아요. 제가 한번 커뮤니티에 올렸을 거예요. 연안식당 가서 해물탕을 시키면 밥을 먹지 않고 해물탕에 해물만 다 건져 먹은 다음에 배가 안 차면 그때 밥을 한두 숟갈 먹고 끝낸다. 이렇게 공유 드렸는데 그렇게 처음엔 했었거든요. 그리고 식단도 뭐 냉면집이나 돈가스집이나 뭐 짜장면집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단백질 들어있는 식품이 팔고 있는 가게를 가서 그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에 밥은 나중에 한두 숟갈만 먹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서는 쌀밥이 나오면 아예 안 먹었어요. 그리고 현미밥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점심에 현미밥에다가 다시마 있죠. 생다시마 싸먹고 당근이랑 요렇게 먹고 제가 혈당을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식후 1시간 혈당이 198이 나온 거예요. 내당능 장애가 140에서 199 미만이 나와야 내당능 장애인데 200이 넘어가면은 당뇨 의심이고요. 근데 제가 198이 나온 거예요. 식후 1시간이. 물론 식후 2시간을 했을 때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현미밥이 좋다고 해서 현미밥에다가 생다시마에다가 당근이랑 쌈채소 먹었으면은 얼마나 건강한 식단이에요. 근데 그 혈당 치솟는 거 보고서 깜짝 놀라서 현미도 당분간은 끊을 생각이에요. 밥 종류 있죠. 곡식. 곡식 종류는 잡곡밥이어도 저는 좀 피하려고 하고 일반식을 먹되 제가 추천하는 거는 생선구이랑 함박 스테이크에 소스 빼고 오로지 고기랑 이런 양배추 토핑해서 나오는 그 정도만 드시는 거. 연안식당 가서 해물탕 드시는 거. 꼬막 비빔밥은 양념 때문에 안 되고 밥이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면 도시락 싸실 거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에다가 계란 뭐 3개 정도 후라이처럼 하시고 뭐 스크램블로 하셔도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갖은 야채를 같이 후추랑 소금이랑 해서 아삭아삭할 정도로 볶아가지고 한 끼 드시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추천을 할게요. 일반식은.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다시 두부 한 모와 계란과 아메리카노 그리고 여기 이제 당이 좀 들어가도 되니까 과일 뭐 키위 하나 정도 아니면 사과 반쪽 정도 4분의 1쪽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일주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 늘리고 이 식단을 유지하는 게 일주일 됐는데 무려 3kg이 빠진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3년 동안 노력해서 정말 1kg가 빠지지를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갑상선도 정상이래. 당뇨도 아니래. 인슐린 저항성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운동도 시작했어. 식단도 했어. 근데 안 빠져. 2가지 기억하세요. 운동 시간을 3, 4시간으로 늘려보세요. 만약에 오전에 2시간밖에 못 하신다 그러면 다시 오후에 2시간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 시간 늘리시고요. 꼭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주 3회 이상을 하시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단 그거를 칼로리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 이용해서 칼로리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그 전에 해왔던 식단들은 800kcal도 안 되는 정도도 있었고 1500을 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도 살이 안 빠졌었던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1200이 안 되고 그럼 활동 최소 대사는 한 1500은 먹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거보다 적게 먹으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어떠한 노력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동기부여가 돼서 헬스장 맨날 갈 생각이고요. 식단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식단이 굉장히 건강해요. 물론 두부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는 하는데 두부를 뭐 닭가슴살로 대체하셔도 되고 생선이나 새우나 다른 단백질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계란이 하나에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두유에는 4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 두부 한 모에는 제가 근데 한 모라고는 했지만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반모짜리예요. 한 모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반모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3개를 먹으면 단백질이 대략 한 20g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침, 저녁을 먹으니까 점심 식사도 단백질로 먹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단백질이 50에서 100g 사이로 여성분의 경우, 남자분들의 경우는 좀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생야채 위주로 그리고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피부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아 진짜 꿀광됐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저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 살다가 3년 동안 56kg대도 내려가 보질 않았어요. 항상 57점 몇, 저녁이 되면 58점 몇, 항상 과식하면 59, 막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다가 가장 최근에 잰 몸무게가 54.2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박수 쳐야죠. 제가 지금 계산기 절대 빠지지 않았던 마지노선이 57.2였어요. 거기에서 뺄셈 지금 현재 54.2니까 3kg 빠졌네요. 이걸 왜 계산기 두들겼어? 어이가 없네. 3kg 여러분들 너무 대단. 일주일에 3kg 빠진 거예요. 이 상태로 하면은요. 한 달이 지나면은 원상복귀 되죠. 여러분들 다들 해보세요. 진짜 우리 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뺄 살이 어딨냐. 아, 그거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뚱뚱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요. 혈당 수치, 당뇨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살이 쪘다는 거는 혈관이 더러워져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몸에 활성산소나 염증이 많다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슬림한 몸매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딱 봤을 때 말랐는데 뱃살이 많거나 체지방률이 경도 비만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겉보기에 외모적인 거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다이어트는 성공하셔야지 됩니다. 전 국민이 건강한 체지방량을 가지는 그날까지 제가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 보겠어요. 지금 제 체지방률 7% 줄이는 게 목표이거든요.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더 좋은 팁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